안녕하세요, 권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우리 6장과 7장에서 14번까지 문제를 좀 풀었었는데 15번부터 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Z라고 하는 옴의 임피던스가 3개가 Y 결선되어 있을 때 이것의 등가인 데이터 결선으로 변환을 한다면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임피던스라고 하는 3개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3개의 상의 임피던스가 지금 똑같은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뭔 소리냐? 삼상 평형이란 얘기입니다. 평형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얘를 데이터로 바꿀 거다. Y 결선을 데이터로 등가 변환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건데, 우리 기능사 실기에서 Y를 데이터로 바꾼다든지 데이터를 Y로 바꿀 때 평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Y 거랑 데이터 거랑 누가 더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데이터 거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몇 배 더 크냐? Y 거에다가 3배를 해준 게 데이터와 같더라. 그러면 Y를 데이터로 바꿀 때 Y 값에다가 3을 곱해주면은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평형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Y로 바꿀 때는 데이터가 3배가 더 컸으니까 3분의 1을 해주었을 때 Y 값이랑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요, Y 결선을 데이터로 바꾸겠다. 근데 임피던스가 다 Z라고 하는 값으로 같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Y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3배를 해주면 데이터 값이랑 같다 요 얘기니까 임피던스가 3배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Z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15번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세변에 요번엔 저항인데, 저항이라고 하는 R인데 15옴이래요. 다 3개가 싹 다 15옴이라는 얘기니까 또 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Y 결선을 데이터 결선으로 등가하겠다. 그럼 역시나 또 3Y는 데이터와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Y 결선 거 하나당 저항값이 15옴이었죠. 그럼 3 곱하기 15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45옴으로 변경이 되면서 데이터 결선의 저항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7번. 이번엔 12옴의 임피던스가 3개가 있는데 이번엔 데이터 결선인 거를 Y 결선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Y 결선으로 바꾸겠다라는 거는 데이터에다가 지금 12옴으로 다 똑같으니까 평형이란 얘기고, 데이터 거가 3배가 더 컸으니까 3분의 1을 해주면 누구랑 같더라? Y랑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2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Y 결선 거 애들은 다 4옴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평형 삼상교류에서, 자, 평형 삼상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데이터 부하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임피던스 이거는 얼마냐 라는 얘기는 지금 얘를 데이터를 Y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뭡니까? 평형이에요. 그럼 역시나 임피던스란다. 데이터 거 임피던스에다가 3분의 1을 해준 게 Y 거 임피던스랑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임피던스만 가리고 봐보시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9번. 자, 그림과 같은 순저항으로 된 삼상전압에 가 있을 때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저항 R의 크기가 얼마여야 되는가 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자, 일단 데이터를 Y로 변경을 할 겁니다. 이건 3Y는 데이터다 요걸로 못 써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가 200이에요. 맞나? 맞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결선이 지금 평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Y는 3분의 1 데이터는 Y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은 이렇게 Y결선의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Y로 변경할 때 원래 삼성평형도 이렇게 가는 건데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아까 그 형태를 썼던 거고 얘는 불평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요렇게 써야 되는데 돌려 합분의 사이곱을 하시면 됩니다. 돌려 합분의 사이곱.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여기 거를 먼저 구해본다 라고 한다면은 돌려합. 자, 돌려가면서 합하란 얘기예요. 그럼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00이니까 400이라는 값이 나올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사이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은 누구 사이에 껴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럼 100이랑 200 사이에 껴있죠? 곱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100 곱하기 20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가 2만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기 것도 계산을 해볼 건데 돌려합분의 사이곱 이렇게 쓰면은 돌려합 역시나 400이 나올 거예요. 돌려가면서 더할 거니까. 그 다음 요 놈은 누구 사이에 있는가? 여기 100옴과 여기 200옴 사이에 있는 애를 구하는 거니까 100 곱하기 200을 한다는 얘기고, 위에 거랑 빨간색이랑 지금 보라색이랑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초록색. 자, 요놈 거를 구해볼 건데 요놈 거는 돌려합분의 사이 곱하면은 밑에는 역시나 또 400이 나와요. 그쵸? 역시나 400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는 누구 사이에 있는가? 100이랑 100 사이에 있으니까 100 곱하기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400분의 만이란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보죠. 0 두 개 지우고 5, 4, 20이니까 55옴 나온다는 얘기고 55옴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00, 00 하면 지우면 25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변경을 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지금 25옴이 된 거고 여기가 50, 여기가 50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은 똑같은데요. 맞죠? 여기는 지금 이 저항이라고 있는 애랑 얘랑 직렬이에요. 그럼 둘이 더했을 때 얘네랑 똑같이 50이라는 값이 되면 된다는 거니까 25옴이라고 하는 게 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25옴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번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효전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삼상평형이에요. 삼상평형의 역률이 0.85이고 전류가 60A입니다. 그 다음 유효전력은 20kW인데 공급전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상일 때 전압이랑 전류를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실효값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삼상일 때 얘네가 결국에 부하라고 하는 거니까 부하 전압이라고 하는 게 선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삼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형태로 구하셔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공급전압이 VL이라고 하는 선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했을 때 VL은 루트 3 곱하기 IL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네 값이 얼마들이었냐 라고 한다면 유효전력은 20kW였었으니까 키로까지 푼다면 2만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루트 3 곱하기 선전류가 얼마입니까? 여기도 선전류가 돼요. 그럼 60 그 다음에 역률은 얼마더라? 0.85가 되니까 이거를 계산기에다가 두드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는 2만
밑에는 루트 3 곱하기 60 곱하기 0.85. 자, 그러면은 226.411 이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전압이랑 전류를 줬다 3상인데 그러면은 선간, 선전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되고요. 자,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V, 전류라고 했으니까 I, 역률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인데 3상이에요. 뭐 전동기라고 써 있다고 해서 쌤들이 이거 기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좀 보시면 돼요. 3상 전동기가 사용하는 소비전력이라고 하면은 소비전력은 유효전력 얘기하는 거고 와트입니다. 근데 이 전압이랑 전류가 어떤 건지를 말을 안 했죠. 그러면은 이 3상 전동기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는 결국에 부하 거라는 거니까 선간 전압과 선전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거가 나왔으면은 3을 붙인다, 루트 3을 붙인다. 제가 루트 3 붙이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렸었을 건데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220 곱하기 선전류 10 곱하기 0.8을 하면은 유효전력, 소비전력이 나오는 건데 얘는 단위가 지금 와트예요. 근데 얘는 뭘로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보기를 보니까 키로예요. 키로는 10의 3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놈의 역수인 마이너스 3승까지 한번 곱하셔야 된다는 얘기니까 루트 3 곱하기 220 곱하기 10 곱하기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 3.048 409421 이렇게 나와서 약 3.0kW가 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어떤 삼상회로에 3상이에요 또 3상입니다. 근데 선간전압이라고 했으니까 VL 그 다음 선전류라고 했으니까 얘가 25인 거고 전력이 7kW라고 했으니까 얘는 유효전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구해달라? 역률을 구해달라 했어요. 그러면 역시나 루트 3 곱하기 VL, IL,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요 공식을 써야 되는데 코사인만 남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그 다음 VL, IL분의 유효전력 P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얘는 루트 3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이 얼마? 200이고요. 선전류는 얼마냐? 어디 갔냐? 25A네. 그 다음 분해 유효전력이 7kW니까 kW까지 풀면 위에는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했을 때 위에가 7000 밑에가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을 하면 0.8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퍼센트니까 0.8이면 몇 퍼센트다? 80%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들이 상건지 선건지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될 것 같고요. 한번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23번 어떤 공장에 평형 3상이라고 했고 전압을 측정했을 때 선간전압이 200V 그럼 VL이 그 다음 소비전력이 21kW 그럼 유효전력 역률이 0.8 그럼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때 뭐를 구해달라? 전류를 구해달라 했는데 여기 선간전압이 나온 이상 선전류를 구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까지 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P는 그럼 루트 3 곱하기 VL 곱하기 I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전류만 남겨달라고 했으니까 IL은 루트 3 곱하기 VL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하는 값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하나씩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21kW니까 키로 또 풀면 21,000W가 되는 거고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이 200이네요.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냐? 0.8입니다. 82%라고 해서 80 넣으면 안 됩니다. 저거를 퍼센트가 아닌 요 형태로 바꾸셔서 넣는 거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777-222-83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약 76A더라.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자, 평형 삼상 부하에 삼상 그다음 전압이 100V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선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전류도 선전류고 역률이 0.8이다 라고 했을 때 무효전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무효전력이면 PR이며 단위는 바르인 형태가 되는 건데 얘는 선 거가 나왔으니까 루트 3 VL IL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자 우리한테 준 거는 코사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쌤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쌤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역률이 0.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0.8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얘기고 특수비를 알고 계신다면 얘가 0.6인 거를 바로 아실 텐데 모르신다면 사인 제곱의 세타는 1 마이너스 이거 넘겨서 0.8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랑 똑같다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이지 사인 제곱이 아니니까 양단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제곱이랑 여기 제곱이랑 루트가 서로 상쇄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0.6이라고 하는 무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값도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전압 얼마였니 너? 100이네요. 100. 그 다음에 전류는 6 곱하기 무효율은 얼마더라? 0.6이더라.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100 곱하기 6 곱하기 0.6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623.5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답은 약 624가 될 겁니다. 약이라는 말이 많으니까 항상 요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더라? 1이다. 그래서 요거 특수비 적용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6, 80 이게 적용되는 애입니다. 대신에 소수점인 거죠. 요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쌤들 별표 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에 각 상위 전류가 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전류 IP가 돼야 돼요. 상전류 IP. 그 다음에 상전류가 10A인 거고 각 상의 저항이 R은 4ohm이고 리액턴스가 3ohm이더라. 그 다음에 뭘 구해달라? 전체 소비 전력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자 우리가 단상으로 봤으면요 얘는 VI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를 또 변형해서 만들었었던 게 이게 I제곱 R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단상의 때라고 했었고 그럼 이 전압과 전류는 실효값이라고 보셔라. 근데 얘는 이제 뭡니까? 삼상이에요. 그럼 상이냐 페이저냐 아니면은 라인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삼상으로 보면은 페이저입니다. 근데 몇 상이에요? 3상이었죠. 그럼 상에다가는 3을 곱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3상 거니까. 그럼 3 곱하기 여기다 쓸게요. 3 곱하기 상전류가 얼마다? 10. 근데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저항값이 얼마였죠? 4. 자 그럼 여기가 100이고 얘랑 곱하면 400이 되면서 얘랑 곱하면 1200W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답이 얼마다? 4번이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지금 얘는 왜 3을 붙여요? 라고 하시면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단상을 그대로 3배 한 거, 3개의 상으로 해준 거니까 상으로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꼴로 바꿀 때 y 거랑 델타 거의 조건을 대입해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되더라?
데이터랑 y랑 선꼴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루트 3의 선꼴로 바꿨을 때는 루트 3의 형태로 바뀌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얘는 y랑 데이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선거 나오면 루트 3 붙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상거 나오면 3 붙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루트 3 붙이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y랑 데이터가 조건이 똑같이 먹혀버리는 거는 요거를 이렇게 변경했을 때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에요, 이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평형 삼상회로에서 평형 삼상회로에서 자, 한상위 소비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단상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전력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P라면 이거를 P라고 표현하겠다. 그러면 삼상인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얘를 삼상처럼 본다면은 여기가 단상이 페이저고 페이저가 붙으면 몇을 붙여라? 곱하기 3을 붙여라. 근데 얘가 초록색이 P라고 했으니까 얘도 P에다가 3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P가 됩니까? 3P가 돼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왜? 단상이 몇 개가 된 거예요? 3개가 됐으니까 3을 곱해지는 거예요. 페이저에서는. 상거에서는. 근데 선거에서는 그 루트 3 VL I의 유효면 코사인, 무효면 사인 여기까지는 Y랑 데이터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27번 동일한 3개의 임피던스가 3개의 임피던스가 Y 결선이 돼 있다. 그러면 일단 3개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삼상 평형이죠. 근데 Y 결선돼 있는 거를 뭘로 바꾸겠대요? 데이터 결선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아까 뭐 했습니까? 평형일 때 Y 거에다가 3배를 해주면 데이터 거 임피던스 값이랑 같아지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임피던스가 15옴짜리였다면 데이터 거는 몇이 된다? 3배를 곱해서 다 45옴이 된다는 얘기예요. 45, 45, 45.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임피던스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소비 전력이 몇 배가 되는가 라고 했는데요. 근데 평형일 때 이렇게 써드릴게요. 평형이면은 요 조건이 만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임피던스랑 평형일 때 임피던스랑 소비 전력이랑 평형이 된다면은 배수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은 Y를 데이터로 바꿀 때 3배를 곱하는 거니까 소비 전력도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고 넘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굳이 넣어서 대입해서 하실 필요도 없는 애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맛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삼상 기전력을 2개의 전력계 W1, W2로 측정하여 W1의 지시값을 요놈의 지시값을 P1이라고 한다 했고 W2의 지시값을 P2라고 했을 때 삼상전력 와트는 그럼 유효전력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전력계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구할 때는 각각 단상전력계가 2개 나와서 이 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단상전력계에서 나온 지시값을 더해 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무효전력 이거는 기능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얘는 루트 3 가로치고 P1 마이너스 P2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뭐 유효 이제 P상도 있고 역률 이것도 있는데요. 얘는 어차피 P상분의 유효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P상은 뭐예요? 루트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 무효전력 더하기 유효전력 제곱한 것들을 크기로 구하는 게 이제 P상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을 각각 넣었을 때 어떤 형태가 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능사에서는 아직 유효전력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일단 얘를 먼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지시값이 지금 P1이랑 P2라고 하는 값으로 나왔어요. 근데 삼상전력, 단상전력기 2개로 유효전력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둘이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쌤들이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책에 있으면은 그거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시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2도 붙어야 되고. 자, 두 개의 전력계 P1과 P2가 두 개의 전력계래요. 그럼 단상 전력계 두 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뭐 하겠다? 삼상 전력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 전력 와트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이전력계법이니까 둘이 뭐 한다? 더한 게 끝이다. 그 다음 30번. 이전력계법으로 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전력계 두 개 가지고 단상 전력계 두 개로 삼상을 측정하는 게 이전력계법인데 P1의 지시값이 200이 나왔고요. P2의 지시값이 200W가 나왔어요. 근데 부하전력 얘는 결국에 또 유효전력인 와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둘이 더해서 400이라는 값이 바로 나온다. 얘는 그래서 쌤들 문제에 나오면은 조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가 맨날 이렇게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1번부터는 우리 기계에서도 나오는 V결선 얘기인데, 자, 단상전력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세 개를 이어 붙여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델타 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상으로 썼었던, 하나로만 썼었던 거가 몇 개가 된 거예요? 세 개가 된 거죠, 델타는. 그럼 출력은 단상의 3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고장 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운전을 못하니까 결선이 이런 V결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뭐 벡터값 들어가고 막 이런 거긴 한데 만들어질 때 그런 건 일단 둘째치고, 그럼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 변압기 같은 거 하나를 넣었을 때의 출력이 몇 개 되느냐? 단상에 루트 3배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V결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용량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P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루트 3배를 해준 거랑 같아요. 이게 뭐냐? 한 대의 용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V결선에서 용량 구해줘 막 이렇게 출력 얘기해줘 막 이러면은 한 대의 용량을 줄 거니까 걔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용률은 자 일단 몇 개 이용하는 거죠? V니까 두 대를 이용하는 건데 출력이 루트 3배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했을 때 0.866이라는 값이 나오고 86.6%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랑 V결선이랑 출력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출력비라고 하는 건데, 자 델타로 썼을 때랑 V라고 썼을 때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델타에서는 출력이 3배 나왔죠. 근데 V결선에서는 루트 3배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3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얘가 얼마 값이 나오냐? 0.577이라는 값이 나오고 57.7%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란 얘기인데 왜 그래? 자, 일단 V결선은 뭐를 변경하는 거예요? 델타 결선을 이용하다가 하나가 고장이 나서 임시적으로 V결선을 쓰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일단 다 끊어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그래서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단상변압기 삼상결선 중에 델타 결선을 했다는 건데 하나가 고장 나가지고 VV 결선을 했대요. V랑 V가 났대요. 근데 V 결선을 만들 수 있는 애가 애초에 델타에서 하나가 고장 나서 했죠. Y랑 상관없어요. 그럼 Y 거 들어간 거는 다 삭제되면 델타 결선에서 VV 결선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32번.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변압기가 두 대를 이용해서 V결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최대 전력 용량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kVA예요. 자, 저한테 배우신 쌤들은 제가 무조건 단위 조심하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얘는 지금 kVA고요. 얘도 kVA예요. 그럼 단위를 볼 필요가 이제 없죠. 근데 V결선 할 때 출력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V결선에 대한 출력은 루트 3배가 나와. 한 대의 용량 값에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루트 3 곱하기 한 대의 용량이 얼마더라? 100kVA니까 100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답이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얘랑 같은 값이 루트 3은 저한테 배우시는 쌤들 이거 기억하세요 라고 제가 자주 말을 했을 텐데 루트 3은 1.73이라고 하는 값을 가졌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100 곱하기 1.73이라는 얘기니까 약 173kV 암페어랑도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3번 한 대의 출력이 한 대의 출력이 200kV인 암페어인 단상 변압기를 두 대로 또 V결선 얘기 나왔네요. 그때 최대 전력은 몇 kV 암페어냐? 그럼 또 용량 구하라는 얘기니까 V결선의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한 대의 용량이다 라고 했으니 루트 3 곱하기 2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0 루트 3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으니까 쌤들이 계산기에다 200 루트 3 이렇게 치시고 는 하면은 346.4101615 이렇게 나올 거예요. 346.4101615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약 3번 346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변압기 두 대를 뭐 했다? V결선했다. 근데 뭘 구해달래요? 이용률은 그러면 제가 출력은 루트 3배가 나오는데 몇 대를 이용하는 거다? 두 대를 이용하는 거다. 얘는 0.86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86.6%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결선으로 사용하던 세 대의 변압기로 한 대를 없앴다. 그래서 V결선을 했다. 그럼 또 V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력을 공급하면 출력은 몇 퍼센트로 감소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몇 퍼센트로 감소되는가? 그럼 3배, 데이터로 썼을 때 3배의 출력이 나오던 게 V결선을 하면 루트 3배의 출력이 나오니까 얘가 0.57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서 57.7%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였던 거가 57.7%로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출력비 57.7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번 35번까지의 문제가 6장에 대한 삼상교류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기능사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딥하고 이제 하드코어한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니까 쌤들이 단상거를 좀 잘 해두셨으면 거기서 상거를 얘기했다 그러면은 3을 곱해주는 형태 맞죠? 그 다음에 선거 얘기가 났다. 근데 이제 VI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에서 유효전력 맨 첫 번째 거랑 무효전력 VI 사인 세타 이런 데서 상 얘기를 했었으면 페이저니까 3을 곱해주시고 선거 얘기가 나왔으면은 루트 3을 붙여준다. 근데 문제에서 삼상교류야 라고 했는데 그냥 전압 얼마, 전류 얼마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제가 선거, 라인 거라고 생각하시라 했죠. 그러면은 루트 3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조금이나마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도 저번에 영상 보셨던 거 보고 넘어오셨을 수도 있고 이거 처음 보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번 그 6장 거 처음 영상 찍고 나서 지금 몇 주 만에 찍는 거예요.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합니다. 저 지금 수업 끝나고 남는 시간에 지금 찍는 거여서 다 끝나고 이제 하는 거라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한데 요번 영상까지가 6장에 대한 영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7장 비정연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건데 여기 비정연파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쉽게 풀 수 있는 애들은 쌤들이 직접 쫙쫙쫙쫙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고 어려운 애들은 일단 풀이 과정을 조금 보시면서 얘는 좀 어렵구나 그러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값어치와 물어보는 것과 답이 뭔지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문답의 형태로 가셔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